2030년까지 원래 61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고요. 요거는 양극재, 음극재 밸류체인이죠. 엄청나게 잘 돼 있죠. 자, 리튬은 포스코로부터 조달받고요. 수산화 리튬 어디서 받죠? 아르헨티나 염호랑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산, 호주 광산에서 받고요. 니켈은 어디서 받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직접 인도네시아 광산을 사가지고 인도네시아 광산을 통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직접 또 포스코가 흑연이랑 콜타를 직접 다 생산해내죠. 그래서 그거를 구형 흑연으로 만들고 천연 흑연 음극재까지. 침상 코크스도 다 포스코가 갖고 있죠. 침상 코크스 통해서 인조 흑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차세대 전지 소지까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또 차이가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이 전구체를 어디 가죠? 여러분 전구체가 뭐죠? 그냥 중간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전구체에 리튬, 수산화 리튬이 합쳐지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중간 물질은 이 전구체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가 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 전구체를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해요. 지금 전구체 난리죠. 지금 전구체 포스코 그룹은 전구체를 80%까지 직접 내재화하겠다고 했어요. 전구체 왜 난리예요? 전구체는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2차 전지 오르는 거에 불편한 기관들도 전구체는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고 해요. 왜? 지금 내재화율이 몇 프로죠? 20%도 안 되니까요. 포스코든 에코프로든 지금 20%가 안 되니까요. 그죠? 포스코는 80%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에코프로 그룹은 40%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것만 봐도 포스코 퓨처엠이 비싸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전구체 내재화율 측면으로 봐도 저는 비싼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에코프로비엠 욕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회사지만. 그래서 두 번째, 양극재, 음극재 밸류체인이 다 잘 돼 있고 전구체 관련돼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진심이다. 두 번째, 포스코 HY 클린 메탈을 통해서 필수 원료 니켈, 리튬, 코발트 재활용까지 그것도 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죠. 포스코 HY 클린 메탈을 통해서. 그죠? 에코프로비엠도 잘 돼 있어요.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한 게 에코프로 BM으로 갑니다. 근데 차이점은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전구체를 그죠? 내재화한 거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를 통해서 전구체를 조달받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극재가 이제 배터리 전기차만 생각하는데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전기차의 20%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 ESS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 밀렸죠. 근데 이제 다시 뺏으려고 하죠.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에 LFP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애리조나에 7조 투자했는데 그 중에 LFP 배터리, LFP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2조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거 내년에 24년에 양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IT 기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전기 선바,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어마어마하게 전기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쓰이는 데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전기 선박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IRA 법안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북미 진출이 제약받고 있죠. 그래서 소재 국산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다? 뭐 양극재는 이미 다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음극재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계 음극재를 양산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시장 점유율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2배 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 기존 음극재 사업은 저가 경쟁에 따른 판가 악화로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음극재 사업 관련돼서 비중을 캐파를 늘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음극재 업황이 변하고 있다. 왜? 이 IRA 법안 때문에 원산지가 너무 중요해서 중국산 음극재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반사 수혜를 받죠? 국내 업체가 반사 수혜를 받는데 국내 음극재 하는 데가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로 그죠? 이 흑연계 음극재 아직 흑연계 음극재가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에요. 근데 흑연계 음극재 하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는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인조 흑연 관련돼서도 밸류체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모 회사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콜타르를 조달받아서 포스코 MC 머티리얼즈에서 인조 흑연의 원료인 침상 코크스를 생산하고 탈중국 공급망 이점에 따라 음극재 이 밸류체인 콜타르부터 침상 코크스부터 인조 흑연 음극재를 다 포스코 퓨처엠에서 알아서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멀티풀이 당연히 멀티풀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이 음극재에 대한 밸류를 안 주잖아요. 예.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양극재 계속 100조 넘게 106조 수주 받은 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지난번에 5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5가지 양극재 관련돼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자본력. 양극재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잖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 몇천억씩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자본력. 그죠? 두 번째 뭐죠?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야죠. 한 군데 완성차 업체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완성차가 다른 데 발주주면 그 회사는 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양극재만 하는 회사보다 음극재 같이 하거나 도전제를 같이 하거나 분리막을 같이 하거나 그런 회사, 소재 다변화하는 회사한테 훨씬 점수를 더 주겠죠. 네 번째 뭐죠? 업스트림, 광물 수급의 밸류체인이 다 돼 있는 회사. 그래서 제가 LG화학 말씀드린 이유가 업스트림 다 돼 있죠. LG 그룹사 차원에서 광물 다 조달받죠. 두 번째, 자본력 빵빵하죠. 세 번째, 소재 다변화 다 돼 있죠. LG는 뭐 하죠? LG화학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막, CNT, 도전제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객사 다변화. LG화학의 유일한 약점이 고객사 다변화 측면 때문인데 LG에너지 솔루션 물량 말고 LG화학도 LNF처럼 완성차 직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건 모르는 거지. 이제 LNF만 완성차가 직접 직납했다고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움이나 LG화학이 완성차 직납 안 될까요? 양극재 지금 쇼티지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LG화학 말고 광물 수급, 포스코 그룹사에서 광물 수급 다 되고 자본력 빵빵하고, 그죠? 소재 다변화,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객사 다변화까지. 포스코 퓨처엠은요, 삼성 SDI도 고객사고요. LG 엔솔도 고객사고요. 심지어 SK온도 퀄테스트 지금 하고 있어서 SK온으로도, SK온이 지금 에코프로 BM만 수주를 주는데 SK온 향으로도 충분히 SK온은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고객사입니다. 정정할게요. 근데 SK온으로도 충분히 고객사 다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4가지 다 가졌어요. 업스트림, 밸류체인화, 그 다음에 자본력, 그 다음에 소재 다변화, 고객사 다각화, 이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양극재 수익 구조는 재료비랑 가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미 고객사들이 현지에서 엄청나게 높은 공급 수요로 초기 비용 투자를 감안하고도, 초기 비용 투자가 많이 드는데도 해외 매출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한테 당연히 더 높은 밸류를 주고 해외 매출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하는 게 어디죠? LNF 미국 진출하는 데다 진출 못했죠. 어디만 진출했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 북미에 진출해 있나요? 진출 못해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만 해외 진출돼 있어요. 지금 양극재 관련돼서. 그래서 이 북미의 해외 매출 비중 확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퀘벡에 2024년부터 3만 톤 생산한다고요. GM 물량, GM 얼티엄 세일즈 물량. 그래서 수익성 향상이 가능할 것보다. 왜? 투자 비용 많이 드는데도 북미에 공장 지어가지고 캐나다에서 캐파 늘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양극재 목표 점유율이 19%래요. 19%. 2030년 양극재 100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고 점유율 19%예요. 7월 달까지 압도적인 수주, 106조 수주했어요. 2030년까지 100만 톤이면 이게 총 얼마냐? 470기가와트시에요. 470. 그럼 2030년 총 배터리를 이거 레포트 이게 어디 거더라? 대신 아니면 DS 레포트 참고로 보시면 2030년까지 총 필요한 배터리가 중국을 포함해서 4,380기가와트시고요. 중국을 제외하면 3,000기가와트신데 이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11% 정도 해당하는 양을 이미 캐파를 늘리겠다고 한 거죠. 총 11% 해당하는. 그러면 11%면 어떻게 되냐? 에코프로 BM에 의해서 아마 지금 에코프로 BM이 글로벌 생산 출하 1등이거든요. 아마 이게
에코프로 BM도 지금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2030년 되면 포스코 퓨처엠 1등이거나 에코프로 BM 1등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내 기업들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의 글로벌 1등 싸움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고객사 연계 LFP 배터리 포트폴리오 답안. 이게 무슨 말이야? 김준영 사장님이 LFP 배터리 우리도 잘 준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하겠다. 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LG화학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FP 배터리 관련돼서 인산리튬하고 산화철을 직접 조달할 수 있잖아요. 포스코에서.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 중국산 LFP랑 생산 원가 차이 나는 걸 해소할 수 있다. LFP 중국산이 20% 쌉니다.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어떻게 보이냐? 야, 5에서 10% 정도 더 비싸게라도 중국산 못 믿겠다. 야, 국산 제발 만들어줘.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요구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LFP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업체는 LFP 안 해도 하이니켈 양극재로 성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완성차 업체가 야 너네 LFP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줘 해서 만드는 상황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산 LFP랑 생산 원가까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랑 연계해가지고 리튬 니켈이 밸류체인으로 조달받으면 생산 단위비가 엄청나게 절감될 거고 생산 원가가 확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030년까지 음극재도 37만 톤. 여기는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까지 포함하고요. 2030년까지 음극재 매출이 아까 3천억이었다니까요. 근데 얼마까지 늘어나냐? 5조 2천억까지 늘어난대. 그럼 몇 배 늘어난 거죠? 3천억에서 거의 17배. 네. 17배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양극재 점유율, SK온에서 양극재 점유율, 삼성 SDI의 양극재 점유율인데 여기 보시면 LG 엔솔에도 일부 유미코어 그죠? 물량이 들어가죠. 그리고 일본의 니치아, 벨기에 유미코어랑 일본의 니치아 물량이 들어가요. 근데 유미코어나 니치아가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SK온은 유미코어 물량이 꽤 많죠. 38%나 되고요. 삼성 SDI는 유미코어랑 바스프 물량이 43%나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유미코어, 그 다음에 니치아,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바스프. 요 물량을 SK온이 됐든 삼성 SDI가 됐든 LG 엔솔이 됐든 포스코 퓨처엠이나 기존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화학이나 또 어디죠?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삼성 SDI의 거의 에코프로 40%였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비집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포퓨가 들어갔죠. 예. 그죠? SK온도 에코프로가 55%인데 포스코 퓨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BM 없잖아요. 지금 니치아나 유미코어가 지금 못하면은 LG 엔솔의 에코프로 BM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왜? LG 엔솔이 배터리셀 1등이고 에코프로 BM 양극재 1등인데 1등하고 1등끼리 만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안 들어간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G 엔솔 쪽으로는 에코비엠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 SK온 쪽으로는 유미코어 물량이 줄어들면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포퓨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이미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LNF는 어디 있죠? LNF는 조금씩 다 있어요. LG 엔솔도 있고 SK온이나 삼성 SDI 향으로도 있는데 LNF는 지금 테슬라에 직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LG 엔솔 향으로는 물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성장 여력이 있는 거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다.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어느 고객사로든 확장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 김준영 사장이랑 포드 사장이랑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포드 쪽으로도 수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전구체 내재와 관련돼서 8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0% 미만이에요, 언더예요. 그래서 폭풍 성장해서 거의 2025년에 80%대까지 3년 동안 전구체 내재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구체 내재화하면 뭐가 좋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거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익률이 좋아진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 사업을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 경쟁력을 이 스마일 커브 형태로 스마일 커브 재료가 가장 부가가치를 높였다면 이제 부품과 제품을 거쳐서 최종 부가가치 제품, 부가가치 제품에서 가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그 부가가치 제품이 다양하게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여기서 부가가치를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생산 원가 제조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요. 탄자니아를 통해서 직접 흑연을 조달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운송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공정 내재와 음극재 관련돼서 가장 잘 돼 있다. 그리고 음극재 탈중국으로 국내 유일한 대응이다. 그리고 SiC는 아까 뭐라 그랬죠?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 실리콘 음극재 2026년이다. 이것 때문에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 SDI향 40조, LG엔솔 30조, 얼티엄셀즈 13조.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이게 다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다. LG 엔솔향, 삼성 SDI향, 얼티엄셀즈향. 지금 숫자가 찍힌 게 아니고 언제? 25년에 매출 몇 프로 성장 예상? 70에서 80%. 경쟁사 대비 가장 가파른 실적 성장세. 하반기에는 북미 또 추가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신규 수주 기대감이 있다. 아까 포드 CEO 직접 만나고, 그죠? 광양에서 NCMA 6만 톤이 판매가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음극재 쪽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양극재 판가. 양극재 판가 반영돼서 언제까지 실적이 나빠질 거다? 2분기까지는 나빠질 거다. 근데 5월 달에 탄산리튬 급등한 게 정상화되는 거는 3분기 이후부터. 가장 좋은 호실적을 예상하는 거는 4분기.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진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국 셀기업, 중국 제외한 인조 흑연 공급망에 대한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극재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24년부터 인조 흑연에 대한 이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수혜다. 그리고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 수직 계열화된 양극재를 가장 선호한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완벽하게 리튬, 니켈, 전구체까지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양극재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어서 완성차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어디? 포퓨다. 그래서 계속 비싼 밸류를 받는다.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톤당 가격 5천만 원보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포스코 퓨처엠 장기 계약에서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 잡을 때 매출 얼마 잡았죠? 32조 6천억 잡았죠. 그러면 톤당 3,26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근데 5천만 원 잡았잖아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과거 그 계획에서는 6,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톤당 얼마, 톤당 양극재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3,260만 원까지 떨어지면 요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요거 표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수점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수식 걸려 있어서 소수점 안 찍힌다. 그러니까 직접 엑셀에 넣어놓고, 아니 그 정도는 좀 손품 파세요. 너무 진짜 이거 조금도 노력 안 하시려고 하면 절대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제발요. 이거 직접 엑셀에 넣어놓고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톤당 가격 다르고요. 그 다음 뭐가 다르냐면 이익률 달라집니다. 이익률 이렇게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 그럼 본인이 높게 잡으시면 돼요. 저는 조금 올려서 잡았어요. 8% 잡았고요. PE가 5대 천왕 평균 지금 45배에서 20배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야 20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난 30배 주겠다. 그러면 PER도 30배 주시면 돼요. 영업이익률도 더 올려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라지는 변수는 양극재 톤당 가격수, 두 번째 영업이익률, 그죠?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 PER, 그죠? 상장 주식수도 유상증자 발행하거나 뭐 전환사채 발행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상장 주식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률 8% 잡고 톤당 가격 5천만 원 잡았을 때 PER 20배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적정 주가가 62만 원, 63만 원까지 나옵니다. 네. 그럼 여전히 지금 포스코 퓨처엠 대비 몇 배 상승 여력이 남아있죠? 2배 가까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죠. 네. 2배 가까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2030년으로 한번 100만 톤으로 한번 저희가 계산해 볼까요? 네. 그럼 재밌을 것 같죠? 자, 100만 톤 잡고 그러면 매출액이 5천만 원으로 잡으면 50조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률 8% 잡고 물론 단결정 양극재 개발되고 뭐 미드니켈이나 망가니치 개발되면 이게 8%에서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은 15%까지 본다고 했는데 그건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냥 현실적으로 잡아보시자고요. 그러면 50조에 8% 이익률이면 얼마예요? 그죠? 4조잖아. 영업이익률 4조. 그죠? 4조. 그리고 PER 20배.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 어떻게 구하죠? 영업이익 곱하기 PER 배수, 그죠?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 80조까지 나와요. 80조. 그죠? PER 20배를 잡으면. 네. 그러면 80조에 상장 주식수 774만 7,746만 3,220으로 나누면 100만 원 넘네요. 103만 2,748원. 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변수는 뭐다? 양극재 톤당 가격,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PER, 배수, 그죠? 상장 주식수도 달라질 수 있다. 5개가 달라질 수 있다.